자, 일단 오늘 시장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어차피 무역 분쟁은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교역량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교역량에 타격이 있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나마 금융시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금리 인하,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일 텐데 일단 지난 밤 사이에는요.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곧 금리 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줄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블라드 총재는 원래 초초 비둘기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시장을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이벤트가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자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내비칠 수도 있고 혹은 내비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만 보더라도요. 장 초반에 2071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장 중에 2061선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나 그 변동폭은 매우 작습니다. 지금도 겨우 0.14% 정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1,1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급등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영 앵커? 네, 오늘 이슈가 되는 급등주들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백광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동안 사료라던가 혹은 백신 일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랐다면요. 오늘부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장주가 조금 바뀌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석회와 관련된 업체들이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생석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백광소재가 더욱더 강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해서 상승이고요. 오늘만 해도 22%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조류독감이라던가 각종 가축 질병에 석회와 함께 폐사된 이 가축들을 석회로 덮었을 때 훨씬 더 이 바이러스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됐고요. 석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들 종목에 힘이 돼주고 있는 겁니다. 좀처럼 탄력 좁히지 않고 있네요. 22% 정도 상승 진행이 됩니다. 백광소재 4,430원권에서 현재가 기록하며 오늘의 첫 번째 급등주로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가격 라인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2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어느덧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13,800원 최근에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장 급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4거래 연속해서 상승인데 최근 3거래일은 사실 도합권 수준에 그쳤다면 오늘장은 급등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그래핀 관련주로 대주전자재료를 함께 꼽으면서 올라간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11% 급등 진행되고요. 16,250원 현재가 이어갑니다. 세 번째 급등주는요. 아시아나 IDT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너무나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한가 한번 진입이 됐었고요. 오늘장도 12% 급등. 하지만 변동폭은 조금 있네요. 25,950원권까지 올라갔다가 상승 부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 청산이 진행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부진했던 걸 털어내면서 관련한 기대감이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IDT 등 아시아나 그룹주 전반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합니다. 오늘 23,650원 현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등주를 고르면 이 급등주에 대해서 기대하자 혹은 조심하자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이 있죠. 연결하겠습니다.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세 종목 중에 선택을 받은 종목이 대주전자재료로 제가 들었는데 기대할까요? 아니면 조심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 종목 다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도 좀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앞서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워낙 또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대주전자를 뽑는 이유는
일단은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백광소재라든지 그리고 뭐 아시아나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별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2차전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오늘자 20% 뭐 1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내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대주전자재료를 좀 꼽아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실리콘 계열 화물에 대한 소재 부분들이 2차전지에서는 좀 핵심적인 사항으로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21선 강하게 좀 돌파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동안의 하락 추세 자체를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앞서서도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들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나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독일 쪽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굉장히 좀 좋은 지원되는 그 내용들을 좀 강화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3만 유로 이하 가격의 완전 EV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자체를 기존 2,000유로에서 4,000유로까지 좀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내보내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에너지 효율적인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하겠다는 내용들,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10억 유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전기차와 관련된 친환경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소 조금 소강 상태 들어갔다가 이러한 정책들이 좀 나오면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2차전지, 국내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좀 밀렸던 모습들이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뒤에 업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2차전지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은 뭐 대주전자 재료뿐만 아니고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삼성 SDI, LNF, 뭐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 신잉 SEC, 상하프로테크, 뭐 후성, 뭐 할 것 없이 전체 섹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구조적인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종목군에 좀 우리가 뭐 매수 가담을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적인 관점에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대주전자재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목표가 손절가를 좀 정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자리 굉장히 좀 좋습니다.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200일선 부근인 것 같습니다. 항상 역별 구간에서 이평들을 계속 돌파를 시키면서 올라가는 데에는 굉장히 좀 큰 에너지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항상 장기 이평 자체가 돌파되는 그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좀 언급을 좀 드리게 되면 200일선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량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중바닥의 저점 구간이겠죠. 한 14,000원에서 13,500원대를 손절 라인을 정하셔가지고 대주전자재료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들어가도 될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이어서 그 최영동 대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종목들 준비하셨다면서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없습니다. 좀 빨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직전에 막판 스포츠 시간에서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 한 차례 정도 좋은 수익률을 좀 거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뭐 미중력 분쟁 그리고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자체가 다소 조금 부정적으로 좀 흘러가면서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많이 밀리는 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6월달 들어서에 대한 최근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일선에서에 대한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오히려 거래량이 다소 좀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200에서는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계절적인 수요 부분들도 고려를 해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산업 글로벌 텍스프리가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매수로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 좀 드리고요. 뭐 투자 포인트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환급 대행 사업 영위를 해주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에 대한 내용들, 매출액에 대한 변화 자체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그만큼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환급 대행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 자체가 상당 부분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반기 인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TIC에 대한 내용들이 하반기서부터는 매출 증대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자체가 좀 저조했다.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2분기, 3분기, 4분기 자체는 기조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빠르게 우상향될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작년도 12월 달 저점 구간이겠죠. 3,400원에 대한 저점을 형성을 해내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중국인들에 대한 내국자, 입국자 수가 좀 증가가 된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500원대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최근 뭐 한 달에서 한 두 달여 기간 동안에 많이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200일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점 라인 자체는 200일선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0일선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구조적인 부분들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로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V자 반등보다는 오히려 스윙적인 관점에서 계절적인 부분들 날씨가 좀 따뜻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와 더불어서 미중무역 분쟁 자체가 6월달 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을 수 있는 뭔가 또 새로운 국면도 좀 전환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대만과 일본 쪽에 대한 입국자 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뒷받침돼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 그리고 스윙적인 관점에서 직전 고점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5,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이 200일선 3,950원을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좋은 기억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좋은 기억으로서 저희가 글로벌 텍스프리를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렌텍,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수급을 만드는 남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만큼 저희 이 두 종목 그러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동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